안녕하세요. 이선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암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암 보험은 저희가 뭐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특히 또 이 암 보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제 고객분 한 분이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좀 폐암 1기를 이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폐암일기에서 이제 내일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암보험이 왜 중요한가, 진단금에 대해 진단금하고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국가암 등록 이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암, 뭐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그 남성분들은 이제 폐암, 그다음 대장암, 뭐 이렇게 전립선암, 뭐 유방암, 간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위암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도 많지만 위암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폐암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뭐 꼭 담배를 많이 피거나 뭐 한다고 해서 꼭 폐암이 더 많이 걸리는 확률이 좀 더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 뭐 미세먼지도 많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암이 좀 많이 걸리는 확률이 좀 높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보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 고객을 좀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폐암 1기가 나오셔서 이거 뭐 그렇게까지 뭐 중대한 병은 아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제 수술하면 뭐 낫는 병이다. 뭐 정액까지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약 15개월 전에 그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이제 좀 부족한 담보인 이제 암 진단금을 넣으셨어요. 암 진단금 2천을 넣으셨고 그 예전에 또 있던 보험이 이제 한 5,500만 원 정도가 있으셔서 이번에 이제 받으시게 되면 암 진단금으로만 이제 7,500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암 수술비가 500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또 특히 1에서 5종 수술비가 질병 수술비가 500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해서 뭐 수술비랑 이렇게 해서 등등등 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9,20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이 이제 그 뭐 15일 전에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이제 암 보험 진단금을 새로 가입을 하실 때도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건 이제 뒤편에 가서 또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이 암이라는 거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암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순으로 나눠지는데요. 요 하얀 선은 뭐 여성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잘 안 걸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남성은 위암이 1위,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에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여기까지가 됩니다. 전체 암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뭐 유방암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암 진단금은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좀 전에 이제 제 고객분들은 7,500 정도 있으셨는데 이분은 지금 69세셨어요. 69세. 이 암 진단금은 많으면 많아서 좋죠. 그런데 뭐 나는 암 안 걸리면 내가 손해 아니야? 보험료 내는 게? 예, 당연히 암이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확률적으로 0.5, 저는 0.0000001%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확률을 갖고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통계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 진단금은 정말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손가락 빨면서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벌고 있는 이제 그 생활비하고 뭐 이거 등등등 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갖고 이제 저축도 있겠고요. 연금도 있겠고 이런 거를 다 제한 나머지를 갖고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보험은
암 진단금은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년에 2,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러면 꼭 굳이 2,500만 원을 갖고 2,500만 원에 대한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00만 원을 이제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꼴이시죠. 200만 원이시면 생활비하고 뭐 저축하고 연금하고 등등등등 되시게 되면 보험료 내시가 빠듯하세요. 보험료 내시가 빠듯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1년에 연봉을 얼마를 벌고 내가 생활비를 얼마가 나가며 그런 등등등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빼놓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시게 되면 저는 그래 1,000만 원이라도 가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사회 초년생이시겠죠? 그럼 사람이 살면서 연봉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연봉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생활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연봉 이상의 수준 그래서 평균 뭐 5,0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연봉이 저는 5,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암 걸리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뭐 병원비 별로 안 나오지 않나? 그래 맞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별로 안 나오지만 암이 걸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상실이 돼요. 소득이. 물론 내가 뭐 고치고 나서 다시 뭐 회사로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소득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내가 암이 걸렸으면 그냥 물론 병원 치료가 주가 돼야 되지만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있고 이제 실손보험이 있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는 암 진단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뇌, 심장 마찬가지세요. 그 진단금은 많으면 많아서 좋지만 보험료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진단금은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수술비하고 이 진단금하고 차이점은 진단금은 일회성, 수술비는 계속 드리죠. 수술 회당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보셔야 되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금은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진단금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암이 걸렸다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암만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금은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그 다음에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1년 연봉의 1에서 한 1.5배 정도?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을 하나를 좀 저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히트 상품이에요. 히트 상품인데요. 요거는 뭐냐? 올페이백 암보험 건데 요새 그 보험을 내시게 되면은 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나는 보험료만 계속 내. 난 보험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본전 생각들이 많이 하세요. 본전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가 뭐냐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암보험 진단비 3,0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납기는 이제 20년 납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종신이세요. 뭐 몇 세 만기가 아니라 그냥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뭐 20년 납에 내가 보험료를 4만 원씩 예를 들어서 4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4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 총 납입 보험료는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가 10년을 납입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덜컥. 그러면 암 진단금 다른 보험들은 암 진단금 3,000만 원만 드리고 끝나죠.
그런데 이 보험 자체는 암 진단금하고요. 내가 낸 보험료하고 낼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서 다 드립니다. 낸 보험료하고 낼 보험료하고. 그래서 암 진단금 플러스 내가 낸 보험료, 요 총 납입 보험료 요거 있죠? 요렇게 해서 대충 4천만 원까지 들여서 본전 생각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암이 걸리게 되면 공짜로 가입한다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상당히 히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좀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보험 리모델은 꼭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해드려 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험 리모델링은 뭐냐? 현재 이제 저희 그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 있잖아요. 이 보험의 진단을 하셔야 돼요, 꼭. 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를 버는데 내가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이 게 뭐냐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대 가게들이.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말 이 해지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계십니다. 근데 보험은 해지하시게 되면 꼭 이상하게 아프세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무조건 해지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를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시면. 만약에 암 진단금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이 암 진단금 자체의 보험료가 4만 원을 차지해.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가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암 진단금은 그냥 1천만 원을 내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뇌혈관, 뇌 질환도 있으실 거고 심장 질환도 있으실 거고 등등등등 모든 특약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 줄이셔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해약이 정답이 아니다. 아무리 가게가 어려워도 해약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제 고객이십니다. 이제 울산에 사시는 이제 48세의 모 되시는 이제 제 고객이신데 이분 이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요. 2018년도하고 이제 2020년도에 보험을 좀 리모델링은 받으신 거예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2009년 6월에 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그 이제 주변 지인이 지금 실손보험이 착한 실손보험이니 지금 거를 갈아타라. 그래서 이분이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실손 전환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왜 후회를 하고 계시냐? 이 당시에 실비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009년 7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100%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다 나가는 겁니다. 통호는 5천 원 공제가 있는 거지만 입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나가고요.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후회를 하시게 되냐면 이 4월에 전환을 하시고요. 전환하자마자 일주일이 안 되셔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이 허리 디스크 수술 하셨을 때 병원비가 대충 한 480만 원 나오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요 실비가 갖고 있었으면 그냥 480만 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환실손으로 바로 가면서 이제 48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적인 공제가 되고 막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 실손은 정말 전환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2018년도 또 2019년도에 이상하게 생명보험으로만 이제 보험을 다시 또 새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는데 납기도 30년 납이셨어요. 이제 2018년도에 가입하신 이 A생명이 납기도 30년 납. 물론 종신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이겠죠. 보험료는 한 29만 원 정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기본 계약은 이제 7천. 요거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7천만 받는 거고요. 암 진단금 여기 안에 2천, 뭐 뇌출혈 진단금,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진단금 2천.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비 500만 원, 급성 신경쇠 진단비 2천만 원을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28만 7천 원 돈을 계속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총 토탈 금액이 1억 300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B생명 2019년에 가입하신 이제 B생명 이분이 또 뭐 주위에 그 지인 설계사분이 A라는 생명이 조금 더 부족하다. 또 새로 나온 보험이 있으니 또 가입을 하자. 그래갖고 또 하신 거예요.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이제 17만 8천 원, 한 18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는데요. 암진단금 앞에 2천만 원 있고 여기도 3천만 원 넣으셨고. 근데 여기는 중대한 허혈성하고 중대한 뇌혈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혈성 진단비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금 받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허혈성 2천과 중대한 뇌혈관 2천, 급성신경쇠 2천, 뇌출혈 진단금을 또 넣었어요. 여기다가 2천만 원. 그래서 골절 진단금 뭐 30만 원에서 입원 일당 뭐 2만 원에서 등등등 해서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또 토탈 보험료가 6,40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보험료를 합치시게 되면 1억 6,700, 한 1억 7천 정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천이라는 돈은 이게 다달이 우리가 조금씩 나가게 되면 잘 모릅니다. 이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라는 건. 이 보험료가 내가 10만 원이 나가든 뭐 20만 원이 나가든 다달이 나가게 되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1년, 뭐 10만 원씩 나가게 되면 1년이면 얼마죠? 120만 원.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액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이 총액을 보게 되면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1억 7천 버려버리는 거네. 1억 7천을 그냥 이거를 저축을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지만 보험은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연금도 가입을 해야 되고 저축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보험은 살면서 내가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5월인데요. 제가 2021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실비에서 돈 받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좀 수술도 좀 2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으면 제 돈으로 생돈이 2천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보험을 갖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냐면 이거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당연히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있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사람의 손해를 담보로 해서 손해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데서 보장을 받을 때는 당연히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생명보험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보험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종신을 가입을 하시거나 연금을 가입을 하시거나 저축을 가입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생명보험 그리고 좀 부족한 손해보험에서 부족한 뭐 수술비를 뭐 가입을 하신다던가 그러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 뭐 손해보험에서는 내가 필요한 담보 뭐 암진단금 뭐 등등등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20년 납. 보험은 납기가 길면 길수록 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20년 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30년 납보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20년 납이 더 비싸 보이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는 30년 납이 훨씬 더 비싸세요. 그래서 보험은 20년 납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만기를 10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보험료는 23만 5천 원. 여기에 뭐가 있냐? 1번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기본 담보는 상해 휴유자에서 5천만 원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되게 담보가 많은데 그냥 중요한 것만 이제 집어갖고 온 겁니다. 암진단금 생명보험에 있던 이제 3천, 2천 더해서 5천 넣어놨고요. 여기다 뇌혈관 진단금을 넣습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 허혈성 수술비 이제 1,500. 그 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넣었고요. 7대 간염 수술비 1,000만 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넣었고 똑같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500이 아닌 1,0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뇌경색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 하시게 되면 여기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냐면 이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에 수술까지 받으셨으니까 1,500이죠. 그 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7대 간염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가세요. 이래서 5종 수술비에서 또 1,000만 원이 나가십니다. 그러시면 얼마가 나갈까요? 1,000, 2,500, 3,500, 4,500, 5,500 나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뇌경색은 한 번 걸리는 병이 아니고요. 두세 번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뇌경색이 또 걸리신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뇌혈관 진단금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수술비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보험료를 20년간 내시는 보험료는 총 토탈 보험료는 5,65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A란 B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과 총 보험료를 얼마큼을 아낄 수가 있냐면 보장은 당연히 더 좋아졌죠. 그냥 보시다시피 보장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총 아끼는 보험료가 1억 1,100만 원이에요. 1억 1,100만 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끼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항상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저희가 보험금을 아껴드리고 했을 때 이 보험금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저축이나 하죠. 그냥 흘러가시게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A랑 B랑 생명보험사에서 다달이 나갔던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줄어든 보험료는 무조건 저축 플러스 연금으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노후 준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1억 1,000만 원은 아니겠죠. 더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리모델을 제대로 받으시고 돈도 아끼시면서 저축과 연금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럼 또 받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 받았는데 또 이상해. 그럼 세 번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살면서 꼭 한 번 이상은 리모델링은 꼭 받으셔야 된다. 전문가를 통해서 꼭 리모델링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40세 여성의 이제 제가 뽑은 금액인데요. 달랑 보험료는 49,000원이에요.
달랑 4만 원에 대한 보험이 이 정도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갖고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뇌혈관 뭐 수술비, 뭐 수술비, 여기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119대 질병 수술비, 질병 5종 수술비,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 7대 기관 수술비, 워낙에 많은 담보로 이렇게 갖고 나와도 보험료는 딸랑 4910원. 비록 이거는 20년 갱신이지만 보험료는 4만 원밖에 안 한다. 왜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 와봤냐면, 보험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보험은 통계학이다. 제가 항상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아플 시기가 40대 후반부터요. 예, 60대 후반. 뭐 길어봤자 70대 초반까지죠. 이 안에 아플 사람들은 다 아프고, 웬만한 통계학으로 봤을 때 수술할 사람들은 다 수술하고, 암 걸릴 사람들은 다 암 걸리고, 뇌경색 걸릴 사람은 다 걸려버립니다. 이 안에. 그랬을 경우에 이 안에 이 4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만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도 괜찮지만, 비갱신은 워낙 비쌉니다. 비갱신도 괜찮지만 갱신도 괜찮다. 20년, 뭐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은 30년, 이런 갱신도 괜찮다. 이걸 한번 이용해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갱신하고 갱신하고 보험료 차이는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갱신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년 갱신은 대충 한 4만 원 정도? 30년 갱신은 5만 원 정도? 5에서 한 6만 원 정도. 그래서 40에서 한 5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제일 많이 아플 때 보장을 더 많이 갖고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암 진단금은 정말 충분히 준비하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 가게에 뭐 얼마 정도까지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놓고 그 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보험, 제가 보험하고 여기 딱 땡 쳤죠? 예, 보험.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할 때예요. 정말. 왜 그러냐면 보험은 정말 많이들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험이 한 개 이상, 한 개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뭐 2개, 3개, 뭐 4개, 5개, 뭐 6개 있으신 분들 보면, 저희가 가서 보면 제대로 된 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중복으로 돼 있으시고, 뭐 돈이 막 새 나가는 게 보이는 보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을 하나라도 한 개라도 한 개만이라도 딱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보험은 또 해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항상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방송을 해서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제가 고객을 만나서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라도 이 리모델링이 먼저 기본이 바탕이 돼서 해야지만 고객도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살면서 보험은 리모델링은 꼭 한 번 이상은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